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콩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어 공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생활 곳곳에서 AI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굳이 영어를 잘 못해도 AI가 알아서 영어 잘 한국말로 번역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영어로 잘 번역해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영어 공부를 해야 할까요? 저는 그렇다라고 믿는 쪽입니다. 어떤 기능적인 언어의 역할은 AI로 많이 대체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번역 같은 거, 내가 이제 영어를 못해서 해외 기사나 뉴스를 못 보는 일이 없죠. 다 AI가 번역을 해주니까요. 또 여행을 갔을 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알아서 번역기를 돌리면 소통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언어 공부를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이게 생각 또는 감각 혹은 표현의 주체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생각할 것인가, 누가 표현할 것인가, 누가 느낄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AI는 가장 무난하고 일반적이어서 실패가 없는 그런 언어를 출력을 해냅니다. 하지만 나라는 사람은 나만의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이 있고 내 경험들, 내 톤, 그리고 내 유머 코드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일부인데 저는 그런 것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를 통해 드러남으로써 아주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느끼고 또한 표현하는 것들의 주체성을 AI에게 넘겨줘 버리면 의사소통에서 드러나는 나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과 표현과 감각의 주체성을 계속 AI에게 넘겨주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 역시 조금씩 흐려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영어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그 언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순서 또한 방식을 배우기도 하고 그 문화와 친숙해진다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그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영어를 뜻을 실어 나르는 그런 기능적인 그릇으로만 사용하는 것에는 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언어를 공부하는 것, 특히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영어랑 정말 눈물겨운 싸움을 하면서 아주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봤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방법 그 총정리 편입니다.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리딩에 걸쳐서 많은 방법들을 시도해 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방법만큼은 살아남았다. 그 중에서 효과가 있더라 라고 생각하는 방법들 딱 하나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리스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수준에 딱 도달하고 나면 정말 안 느는, 실력이 안 느는 게 리스닝인 것 같아요. 리스닝 공부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은 롱폼 컨텐츠를 반복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수능 영어 공부를 하면서 또 공인영어 시험 리스닝을 준비를 하면서 상당히 짧은 그런 대화 지문이나 어떤 설명문에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대화를 해보시면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듣다 보면은 한순간 흐름을 놓쳐서 그 뒤에는 무슨 말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자주 맞닥뜨리게 됩니다. 영어라는 새로운 언어로 방대한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잘 소화해내는 능력이 정말 리스닝 상급자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숏폼만 사실 들어서는 안 되고 롱폼, 길이가 긴 컨텐츠들을 집중해서 보면서 길러질 수 있는 것이죠. 초급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컨텐츠들, 내가 좋아하는 가수와 배우의 인터뷰, 한 10분짜리 아니면 5분짜리 조각 영상들 아니면 시사 같은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뉴스 클립들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급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조금 길이가 긴 거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가 되는 인터뷰 혹은 시트콤 같은 것들 보시면 좋죠. 그리고 고급 같은 경우 영어 듣기의 끝판왕은 서사가 있고 긴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2시간짜리 이런 거 자막 없이 보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모던 패밀리 되게 많이 돌려봤고 그레이 아나토미 시즌 4, 5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수십 번 봤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볼 거예요. 봐도 재밌어요. 그런 식으로 내가 마음을 붙이고 열광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하나 정도만 찾으셔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걸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듣고 또 들어도 새로운 것이 나오고 새로운 재미가 나오고 나는 여전히 잇몸 만개를 하고 웃고 있네, 이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오늘부터 그걸 찾으시면, 없으신 분이라면 찾으시면 좋고요. 영어의 세계는 바다가
바다같이 느껴져요. 너무 넓고 거기에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항해를 해야 되나 막막하긴 하지만 바닷물을 한 바가지를 이렇게 떠서 내 손에 이렇게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바닷물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그 바닷물에 생태계가 들어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마셔서 소화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 청취를 하는데 계속 듣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단어인지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자막이나 스크립트를 보고 그 단어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모르는 단어여서 안 들릴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요즘은 스포티파이 같은 데서 팟캐스트 들으면 스크립트가 이렇게 자막으로 뜨는 경우도 있어요. 화면에. 아주 좋죠. 영어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리스닝은 사실 어휘력과도 많이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휘가 안 들려서 그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었을 때 소리는 들려서 스펠을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가 이 단어를 아예 몰라가지고 그 소리가 그냥 스펠링이고 뭐고 그냥 뭉텅이처럼 안 들리는 소리로 이렇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건 사실 어휘력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리딩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피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스피킹 연습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이 있다면 그거는 인간과의 영어로의 소통입니다. 제가 그랬는데 영어 울렁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원어민이랑 이야기할 때 입이 아예 안 떨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려면 머릿속에 막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 뱉어야 되는 그 강박증이 있었어요. 겪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문장을 머릿속에서 준비하는 동안 그 말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때 AI가 만약에 있었더라면 저는 처음에 AI로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플로 스피킹 연습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처음에 다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계시다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고 제가 영어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AI 툴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했던 방법은 통암기였어요. 그래서 아주 잘 쓴 기사들, 책 같은 것들을 한 달락씩 매일 암기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익혀가지고 그게 입으로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소리를 내어서 계속 읽으면서 암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입을 조금 떼기 시작을 했다면 결국은 인간과 영어를 써서 소통을 하시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즉각성이 있잖아요. 내가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이 아주 중요해요. 그 대화의 실제 상황에서의 약간 긴장을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한다라는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표현을 알고 있었나 싶은 것들을 쓰게 될 때도 있고 내가 이 단어를 이렇게 써보네 라고 새로운 단어를 처음 쓰는 그런 경험들도 실제 상황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있을 때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 것은 스피킹 실력 향상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필수 준비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를 꼭 마련해서 정기적으로 자주 하시면 자주 하실수록 좋아요. 그런 거 찾기 힘드니까 그냥 어플로 할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 같은 것도 많이 있으니까 튜터 선생님들은 대체로 아주 인내심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튜터링도 되게 오래 받았어요. 사실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돈이 아깝지 않았던 것 두 개만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원서를 사서 읽은 거고 하나는 튜터링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발음이 문제예요. 액센트가 너무 강해서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발음 교정 어플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쓰셔도 좋겠지만 제가 가장 강추하는 방법은 팝송 따라 부르기. 최고입니다, 여러분. 음악은 내가 좋아해서 듣는 것이고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잖아요. 따라 부르면서 그 사람들의 발음을 내가 나도 모르게 계속 흉내를 내게 되거든요. 그리고 되풀이해서 듣잖아요, 음악은. 그러니까 그 같은 단어들을 계속해서 말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팝송, 랩 같은 거 막 너무 빠른 거 이런 거 말고 천천히 어느 정도 미디움 템포로 흘러가는 좋은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거 고르셔서 계속 듣고 또 신나게 따라하고 그렇게 좀 즐겁게 하시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저도 액센트가 없는 편이 아니어서 발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되풀이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들었던 백스트리트 보이즈나 테이크 댓 같은 보이밴드들의 음악의 공이 굉장히 컸다.
따라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따라 불렀지만 아무튼 오늘의 영상을 후원해주신 캠블리를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캠블리는 원어민 튜터와 화상 대화를 통해서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써온 플랫폼이어서 자신있게 추천해드리고요. 지금까지 영어 때문에 제가 진짜 많이 상처도 받고 막 울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를 싫어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캠블리 튜터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영어 공부를 막 시작하시면서 조금 캐주얼한 대화, 일상적인 소재로 편안하게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께 프라이빗 플러스 플랜을, 그리고 영어를 어느 정도 내가 해왔어.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도 뭔지 알고 개선하고 싶은 것도 분명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프로 플랜. 저는 프로 플랜을 쓰는데 제가 부족한 거, 제가 가진 나쁜 버릇들, 못 고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튜터분께 말씀을 드리면 명확한 목표가 딱 설정이 되고 진도 관리가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어서 조금 더 계획적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처럼 프로 플랜을 사용해 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봄을 맞이하면서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고 해요. 연중 최대 할인율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체크해 보시고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할인 코드 넣어두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라이팅입니다. 라이팅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영어 공부의 꽃은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의 정점도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영어 실력을 적나라하게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라이팅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라이팅은 AI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한국말로 해주고 야 이거 영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해줘 이러면 샥 번역해주잖아요. 잘 써요 되게. 그것 때문에 영어 이메일 쓰기도 굉장히 쉬워졌죠. 그런데 왜 우리가 라이팅을 직접 하는 걸 계속 해야 하는가? 라이팅을 하는 게 영어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영어로 생각을 하는 게 스피킹을 할 때 아주 도움이 돼요. 내가 이걸 한국말로 생각을 해가지고 영어로 바꿔가지고 출력을 하려면 아무래도 머릿속에서 버퍼링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쓸 때는 영어로 생각한다라는 그 습관이 딱 들어버리면 훨씬 말이 빨리 나오죠. 표현도 자연스럽고. 그런데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간을 가지고 앉아서 표현을 정제해서 내 생각을 영어라는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는 연습이에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머릿속에 있고 그걸 이제 언어로 쓰잖아요. 근데 쓰고 보면 이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잘 맞지가 않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다시 고쳐서 써보고, 내가 써놓은 거니까 그 언어를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생각이 있죠. 그 사이에 계속 피드백 루프가 일어나면서 내 생각과 언어 사이에 약간의 싱크가 되는 그 느낌을 저는 받으실 수 있는 게 라이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번 써본 문장은 희한하게 입으로 잘 나와요, 여러분들. 내가 뭐 구동사를 익혔어, 단어를 익혔어 이렇게 해서 한번 장문에 넣어서 써보잖아요. 훨씬 자연스럽게 스피킹 하실 때 그 단어와 표현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라이팅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장 좋았던 공부 방법은 일단 글을 영어로 내가 직접 쓰고 첨삭을 받아서 고친다 였습니다. 이 첨삭을 받는 게 AI가 없던 시절 자꾸 라떼는 것 같아가지고 좀 민망하긴 한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논문을 쓰고 할 때는 이 첨삭 시스템이 정말 너무 짜증이 났어요. 학교 라이팅 센터에 가면은 뭐 며칠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라이팅 그 프로프 리딩을 해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페이퍼 봐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막 그 사람한테도 시간을 줘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AI가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많은 글을 써도 AI가 다 봐줘요. 그리고 첨삭해주고. 영어 업무 하시는 분들 이메일 쓰실 때 AI한테 야 이거 영어로 써줘라고 한국말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드래프트 내가 쓰시고 AI한테 야 이거 그래머 체크해줘, 내가 뭐 틀렸는지 정리해줘, 이렇게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 저는 꼭 그렇게 하거든요. 드래프트 꼭 제가 영어로 씁니다. 아니면 영어로 업무를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뭐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한다거나 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캡션 같은 거 쓰시는 거 있잖아요. 짧은 글이라도 내가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거 포스팅 하기 전에 AI한테 뭐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고쳐줍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내가 쓴 영어 라이팅이 내 그 AI 계정 챗GPT라면 그 안에 쌓이잖아요. 물어봐요, 챗GPT한테. 야, 내가 지금까지 영어로 쓴 문장들을 네가 봤을 때 내가 라이팅에서 자주 하는 실수가 뭐가 있니? 이러면은 챗GPT가 쫙 정리해서 보여줘요. 정관사를 힘들어한다. 그리고 한국적인 표현들 이런 거는 이렇게 바꾸면 훨씬 더 영어적인 표현이 돼. 그리고 복수, 단수 아직도 많이 헷갈리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쫙 내가 잘 못하는 부분들을 인지하시고 또 라이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 배우고 또 체크하고 그러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라이팅을 아주 많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내가 라이팅으로 논문을 쓰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논문을 써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간단한 라이팅, 아주 짧은 라이팅으로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저는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은 리딩입니다. 리딩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느껴지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리딩 튜터 같은 문제집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근데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가장 좀 잘 안 하게 되는 게 리딩인 것 같고 AI 시대에 되게 게으르기 쉬운 게 리딩인 것 같아요. 짧은 기사 같은 경우는 긁어와가지고 야, 이거 해석해줘. 그러면 챗GPT가 쫙 해석을 해줘요. 그럼 그걸 읽을 수 있죠. 그런데 긴 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릴리 킹의 Writers and Lovers는 어떤 이야기야?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해서 요약을 보게 되죠. 근데 이 책을 내가 직접 원서로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영어에 대한 톨러런스? 영어에 대한 인내력을 키우는 약간 그런 운동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아주 많잖아요. 이 책을 보면. 근데 이거를 계속 영어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안 끝나.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긴 영어도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그 영어 체력 같은 걸 기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그 외에 또한 리딩은 어휘력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단어 어디서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리스닝 하면 새로운 단어 우리가 체크하긴 하지만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다시 가서 봐야 돼요. 스피킹 할 때, 라이팅 할 때 내가 아는 단어만 쓰죠. 우리가 이 말 하고 싶은데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하지 하고 단어를 한 영사전을 찾아서 보는 경우는 있어요. 요즘은 뭐 사전에 그런 문장 단위로 나오죠. 그 어떻게 그 단어가 쓰였는지. 근데 그 문장 앞뒤의 컨텍스트들 어떤 정서와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 단어를 썼는지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걸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실 리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감각이 없이 단어 뜻만 보고 문장에다 갖다 쓰면은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휘력을 늘리는 데는 리딩만한 게 없다. 그래서 리딩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롱폼을 읽는다. 그리고 소설을 읽으시면 좋아요. 소설은 묘사가 많잖아요. 인물의 외향 묘사, 행동 묘사, 배경 묘사 이런 것들이 많고 작가들이 쓸 때 조금 더 정확하고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 그 언어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장르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인물들이 일상에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주 또 갖다가 쓰기도 좋아요. 리딩도 처음에는 이제 뭐 청소년 문학, 어린이 문학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비문학이 약간 읽기가 조금 수월해요. 왜냐면 묘사 같은 게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전달하는 바가 좀 분명하죠.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아티클 같은 것들을 읽죠. 거기에서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저는 문학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학작품을 소설로 읽어보시면 사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단어들이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고 그리고 소설은 대체로 서사가 있는데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서사가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패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포기하자.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은데 어떤 영어에 대한 지구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기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그 소설 도장 깨기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제가 만든 영상이 있으니까 가서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제2외국어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 영어로 리딩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많이 큰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휘력과 표현과 그 표현력의 섬세함의 차이 이런 것들은 리딩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읽습니다. 제가 뭐 뒤에 책이 이렇게 있지만 저도 사실 원서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받는 영어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여가 시간에도 영어로 책을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독서를 안 했던 사람이고 의식적인 노력을 좀 한 편이에요.
원서 같은 경우는. 원서 저도 읽고 싶은데 저는 어휘력이 딸려서 읽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거 다 일일이 찾아가면서 읽으시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들 킨들 사용하십시오. 사전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어를 터치하면 밑에 영양사전이 뜨죠. 읽어보시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읽어가시면 되고요. 요즘은 어지간한 책은 다 번역서로 나오잖아요. 원서로 읽으시면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분명히. 천천히 읽는 게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천천히 읽으시면 오래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원서로 읽었던 책들, Maybe You Should Talk to Someone, 이런 책들 있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오래 머문 책들은 또 오래 기억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너무 진도가 안 나간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 느긋하게 마음을 먹으면서 음미한다는 생각으로 원서를 읽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어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방법만 언급하는 건 사실 좀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걸 실천을 못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앞으로의 영어 공부 혹은 습득, 저는 습득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영어 습득을 계획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를 생활 속으로 최대한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라는 거. 예를 들어 영어 원서 내가 하루에 책 읽기 30분씩 해보겠다 이러면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진짜 해봐서 알아요. 조금 더 재밌고 수월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 평소 독서 하시잖아요. 국문서로 읽는 것도 좋지만 그걸 원서로 대체해서 독서 시간에 한 10분은 내가 원서를 읽겠다, 20분은 국문서를 읽겠다,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시는 거. 그리고 리스닝 하실 때도 내가 오늘부터 영어로 각 잡고 하루에 1시간씩 들어본다, 내가 출근길에는 영어 팟캐스트만 듣는다, 이렇게 하시면 하기 싫어지실 거예요. 는 경험. 대신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만드세요. 내가 너무 재밌게 본 드라마,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 그런 게 없다면 그걸 오늘부터 천천히 찾아보시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무언가를 좋아하고 열광하는 힘은 우리로 하여금 불편함을 잊게 만듭니다. 저는 영어를 아주 잘하고 싶습니다. 더 유려하게 나쁜 말버릇 같은 거 없이 하고 싶고, 더 많은 작품들을 원문으로 읽고 싶고, 제 에세이를 영어로 세련되게 써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하루아침에 이루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꾸준히 해나갈 생각이고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정말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던 그 제 자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로 지금 해낼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꾸준히 해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선물 같은 것 같아요. 그 자신감, 확신 같은 거. 영어 공부에 관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던 분들, 차근차근 저랑 같이 또 해나가 보시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